인사드리러 왔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 지사. 감사합니다. 정책으로 함께하자는 이건 초당적인 뜻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권 선거의 흑심을 읽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받아준 것 아닌지 싶습니다.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김민지 기자도 지금 정치부 기자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양정철 원장이 정말 그야말로 아주 핫피플이죠, 핫피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당 지도부의 일정들은 각 당별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시간대별로 챙기는데요. 이제는 양정철 원장의 일정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양정철 원장이요 기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이제 점심을 제안했어요. 거기에 갑자기 제안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30명 넘는 기자들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여의도의 인싸다. 인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싸가 무슨 말이에요? 인사이더라고 해서 좀 뜨는 사람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이 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세 입증 양정철 아니냐 이런 건데요. 양정철이라는 분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자리한 이후에 이 사람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유독 많이 붙고 있어요. 국회의장하고 그때 독대했잖아요. 그때도 어떤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 수장이 국회의장과 독대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달 21일 저 강남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과의 4시간 이상 비공개 회동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어제 박원순, 이재명 두 광역단체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래픽 화면에 있는 것처럼 부적절 행보다, 전략적 행보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이 저를 또 쳐다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부적절합니까? 특히 지난번에 저 서훈 국정원장과의 저 만남 자체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예. 그게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잘했든 잘못했든 공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의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히려 자숙하는 모습,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데 더 오히려 보라는 식으로 지금 가장 그 여권 내 잠룡들을 직접 만나는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게 과연 민주당이나 대통령한테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누가 될지는 아마 양정철 원장이 정말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만났던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과의 접촉이라는 건 지금 명목상으로는 정책 협약. 민주당의 예. 민주연구원장이니까 서울시 산하에 서울연구원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산하에 경기연구원이 있으니까 예. 그 산하 연구원 싱크탱크 사이에 정책 네트워크를 열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 가서 서울연구원장하고 경기연구원장만 만나서 협약식을 맺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서 서울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만나고 경기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를 만나려면 자기가 같이 갈 때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를 모시고 가야죠. 그게 그림이 맞아요. 그게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 당신이 가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박원순 지사를 만납니까? 물론 만날 수 있죠. 같은 당 소속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저럴 때는 정말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 갔다면 거기에 연구원장만 만나서 협약식 맺고 예. 아는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지사는 따로 비공개로 만나도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철 원장이 지나치게 언론의 관심에 지금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예. 저게 과연 집권 여당의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예.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하긴 했으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죠. 듣고 오시죠.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아이디어 뱅크이시고 시장님께는 인사드리고 한 수 배우러 온 그 지사님이 갖고 계신 획기적인 발상, 담대한 추진력을 통해서 또 경기 영역에 보여주고 있는 축적된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 민주연구원이 여러 가지 같이 힘을 합쳐서 경기도든 이제 우리 나라의 대표이 되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을 좀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찾아뵙습니다.
글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어제 두 광역단체장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원석 의원님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무슨 지금 대선 주자들 저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일종의 뭐 면접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좀 언론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 해석은 약간 좀 과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 발언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만난 상대에 대한 고무 찬양이잖아요. 덕담을 한 건데 그 양정철 원장의 지금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덕담마저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치러야 될 비용이에요. 아하. 저게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공식적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비공식적 지위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권력자와의 거리감이 얼만큼이냐 이게 사실은 힘의 원천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양정철 원장의 앞으로의 일거수일투족도 언론에 의해서도 그렇죠. 야당에 많은 의해서도 관심을 받죠.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본인이 이제 병참기지를 만들겠다. 병참기지를 만들겠다. 병참기지는 후방에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보급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병참기지의 역할인데 최근에 이런 모습은 병참기지가 아니고 투톱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전례 없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근데 아마 좀 자리를 잡아가겠죠. 어허. 저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공식적인 지위에 충실한 예.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고 예. 지금 약간 조정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 예. 보고 싶습니다. 김민지 기자,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야말로 이제 광폭 행보를 이어가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곱게 볼 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양 원장의 저런 행보를 오만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민주연구원을 문주연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도 스스로 우리 당에서 고쳐야 될 점 부분, 조심해야 될 점 부분은 조심해 가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또 하여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뭐 약간 좀 내용이 조금 잘못된 내용이 나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 화면 좀 주십시오. 예. 민주당 내에서도요, 아이고, 잠룡들 면접이라도 보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 또 좀 자중하면 좋겠는데 이해찬 대표 말고는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정철 원장의 저런 튀는 행보가 지금 총선이 거의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지금 내년에 또 총선 나가기 위해서 뛰는 분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양정철 원장이 저런 과도한 행보나 과도한 언론에 대한 관심, 언론에 지금 드러나는 돋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예. 지난 2년 동안에 해외를 유랑하면서 못 누렸던 것을 한꺼번에 너무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이건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으면 민주연구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만 조용히 소리 소문 안 나게 당을 위해서 또 청와대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왜 언론에 관심을 받는 것을 즐깁니까? 저는 언론에 관심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지사 서울시장, 그다음 이재명 지사와 박원 시장을 만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현역 지금 지자체장들입니다. 현역 지자체장들이 물론 민주당 당적이긴 합니다만 현역 민주당의 싱크탱크 장이 현역 지자체장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거 혹시 관건 선거 시기가 있지 않느냐는 또 의심도 자아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양정철 원장 행보에 대해서 아까 관련 목소리가 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관련 목소리가 잠깐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좀 준비가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보란 듯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사신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수장들까지 모두 훑는 양정철 원장. 한마디로 온 나라를 친문 정렬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주연구원장다운 참으로 오만한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문주연구원장이다라는 이제 한국당의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좀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민지 기자, 이해찬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해찬 대표가요, 이제 정부 관계자들, 그러니까 장관들과 정례적으로 좀 만나기로 한 모양입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건데, 오늘은 그 처음으로 유은혜 총리를 포함해서 장관 4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한 18명의 국무위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당에서 이렇게 정부 인사를 접촉하면서 추후 선거에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한국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요? 청와대는 여당을 장악했고 여당은 정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관건 선거 의혹만 부를 뿐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김민지 기자 이런 거죠? 18개 부처장관을 조를 짜서 네. 4명씩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릴레이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유은혜 교육부 총리해서 뭐 4명의 장관들과 오찬 스타트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먹겠죠. 근데 이게 박 의원님 진짜 한국당 주장처럼 저 관건 선거입니까? 어떻습니까? 만난 것만 가지고서 관건 선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예. 그 현안을 당대표가 챙기고 또 통상적인 이제 당정 협의 예. 이걸 이제 점심 먹으면서 오찬을 겸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서 뭐 관건 선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단정이거나 혹은 이제 확대 해석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총선을 앞두고 그 야당으로서는 어찌됐건 그 정부 여당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든 비판의 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런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당 대표가 뭐 장관들을 수시로 만나긴 합니다만 예. 저렇게 조를 짜서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만나는 모습이 약간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이 있다. 네, 그렇게 특색이 있다 보니까 저는 특색 있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저런 식의 비판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저렇게 조를 짜가지고 릴레이식으로 만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해찬 당대표의 이제 그 유상을 보여주는 힘센 건데, 대표다? 예. 물론 당정협의를 위해서 만날 수 있고요. 또 같은 또 민주당 소속 또 의원들이니까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만나는 공을 들이는 걸 똑같이 저 현역 국회의원들, 현역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도 좀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당과의 당정협의가 필요하니까 여당을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야당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도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저렇게 좀 공을 들여서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장관 릴레이 식사 오찬 얘기까지 짚어드렸습니다.